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이번에도 팔자 한 수를 보겠습니다. 이 팔자의 주인공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계선의 팔자입니다. 여름의 기토죠. 미월의 기토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물상을 한번 보자고요. 이 물상에 대해서는 난강망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난강망의 용어를 빌려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삼합니다. 여름 석달이란 뜻이죠. 즉 사오미입니다. 4월, 5월, 6월. 양력으로는 5, 6, 7월 달이죠. 이때 기토입니다. 이때 기토는 어떤 용도일까? 어떤 용도일까? 화가 제전이라고 했습니다. 벼농사 짓는 밭이다. 밭이라는 것은 논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면 이 기토는 곧 밭이거든요. 벼농사 짓는 논밭인데 여기다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무엇을 취해야 됩니까? 취할 지자, 개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니 해도 수리사업이 잘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개수위용이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개수는 곧 빗물로 비유할 수가 있죠. 용은 무엇입니까? 수요신입니다. 수요신인데 이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차용은 무엇일까요? 차용은 병화다라고 했습니다. 용은 역시 수요신이고 병화는 날일자죠. 이것은 태양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벼농사에는 과일도 마찬가지고 일조량이 풍부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팔자에는 안 보이네요. 시간을 모르니까 뭐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없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어떨까? 여기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무개, 만약에 개수가 없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 한전이 된다 이겁니다. 이 기토 밭이 한전이다. 즉 가물었다. 가뭄이 들었죠. 땅이 쩍쩍 갈라졌으니 어찌 벼농사가 화가가 되겠습니까? 또 병화가 없다면 무병하게 되면 고엄이다라고 했습니다. 고독하고 심히 엄울하다. 자, 그런데 이 팔자에는 없죠?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팔자가 여름의 기토가 일단은 덜 벗기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조열하다라고 합니다. 조열하다. 그러면 성격이 어떨까요? 굉장히 좀 조급한 면이 있겠죠. 화급한 면이 있겠죠. 성격이 급하다.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다혈질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융통성이 부족해진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난강망에 나와 있는 문구를 빌려서 물상 통변을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격국을 정해보겠습니다. 정체성을 밝혀야 되겠죠. 자, 기토가 미월에 났으니까 비견급제입니다. 월에서 급제를 봐서 월급격인데 용신은 무엇을 쓸까? 용신은 첫째 비급을 쓸 수도 있고요. 식상을 쓸 수도 있고 재관을 쓸 수도 있고 인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비급을 쓰게 되면 이 팔자는 종 왕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수를 쓰게 되면 종강이 될 것이고 재관이 없고 인수도 없고 비급만 있단 말이에요.
비급 외에 보니까 식신이 있네요. 용신은 식신으로 쓰는 것입니다. 월급 용 식격, 식신격이죠. 용식이네, 용식이. 용식이 팔자입니다. 자, 용식이 팔자죠. 그런데 비견급제는 격으로 채용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주중왕자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주중왕자는 원령에서 찾는데 원령에서 찾지 못하잖아요. 그 왕한 오행 왕자를 어디서 찾을까? 타주에서 찾는 거죠. 쭉 보게 되면 팔자가 단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합니다. 유금에 뿌리를 낸 신금이죠. 이것이 식신이잖아요. 그래서 식신격의 팔자인데 용신은 역시 식신으로 쓰는 거죠. 용식을 하는 겁니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용식이 팔자네. 한마디로 말해서 식신격의 팔자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팔자에 재간인이 전혀 없는데도 어떻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었을까? 이 팔자는 신왕이죠. 식신도 왕하죠. 엄격히 말해서는 식강이죠. 자, 왕은 원령을 얻었을 때, 강은 기세를 얻었을 때, 신왕식왕하단 말. 재간인이 없는데 어떻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었을까? 이것은 이 한 용어로 초토화시키고 정리가 됩니다. 식신이 유기하면은 식신이 유기 기운이 있으면은 성어재간이다. 이 어는 비교조사죠. 비교조사고 재관보다 낫다. 여기 인도 넣어야 돼요. 재간인보다 더욱더 월등하다. 다시 말해서 재간인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팔자가 귀한 팔자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귀하게 되려면 조후가 갖춰지는데 조후가 안 돼 있잖아요. 그게 갖춰져요. 갖춰집니다. 대운에서 갖춰지게 됐습니다. 임신, 계유, 갑술, 을해, 병자, 2세, 12세, 22세, 32세, 42세. 갑술 대운만 힘들지 다 괜찮은 거죠. 다 괜찮습니다. 왜? 식신격일 경우에는 재운이 들어오면 대단히 좋아요. 재운이 들어왔잖아요. 자, 이때는 성장기죠. 그러면 인간이 복을 받는 통로는 어떻게 될까요?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로부터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노후에는 자녀로부터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복의 통로인데 초년이니까 부모 복이 있고 부모가 잘 된다 이런 뜻이죠. 어린 아이들이 징징대고 울면 그 부모가 일이 안 풀린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을 울리면 안 됩니다. 아기들이 운이 좋으면요 잘 먹고 잘 자라고 아프지도 않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복을 주는데 그것은 곧 부모가 사업이 잘 되고 잘 풀린다 이런 뜻입니다. 가정이 평화롭다. 애가 징징대고 울면요 그 집안은 일단은 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나갔는데 병술 대운은 어땠습니까? 22세 이 대운에는 정체성의 혼란이 왔죠. 이때 아마 좌파로 가는 그런 계기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또 여름인데 미월은 여름이란 말이에요. 여름이고 기토는 농사짓는 전답이고 신금은 뭡니까? 신금, 유금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과실이죠. 과실, 알곡입니다. 이것은 곧 결과물이잖아요.
이 팔자의 결과물. 나의 결과물은 뭡니까? 나의 자녀죠. 자녀란 말이에요. 나의 자녀. 나의 자녀다. 그러면 이 팔자에서 알곡이, 가실이 연걸기 위해서는 불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나무 줄기에다가 열려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부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문제가 있죠. 자녀 문제가 보인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생산하는 기관도 내 인체에서 문제가 조금 있겠구나. 질병은 그런 데서 발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나무 줄기에 가실이 매달릴 수가 없고 물이 없어서 제대로 수분을 섭취 못하고 불이 없어서 태양 일조량이 떨어져서 그 과일이 어떻게 되면 낙과가 되는 거죠. 낙과가 되기 때문에 이 팔자는 이 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라고 해서 낙 땡도 있었을 수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식신에 대해서 한번 밝혀보자. 식신. 이 팔자는 식신을 알면 그냥 풀리게 돼 있잖아요. 식신은 무엇입니까? 식신. 먹방입니까? 먹방 맞습니다. 식신은 의식주죠. 의식주입니다. 먹고 입고 사는데 지장 없다. 먹방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복록이 있는 거죠.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먹방을 자주 하면 신체가 비대해져서 풍후해 보인다. 풍채 좋다 이겁니다.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식신은 또 집중력입니다. 몰입도가 높습니다. 몰입도가 높고 집중을 하니까 연구 분석하는데 분석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죠. 또 식신은 몰입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뚝심이 있고 직선적이다. 꼬치꼬치 캔다. 물고 늘어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것들은 식신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봤을 때 부정적인 면을 보게 되면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괴로워할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집착이라고 하죠. 집착을 할 수가 있어요. 꼬치꼬치 캔다라고 했죠. 꼬치꼬치 캔다. 물고 늘어진다. 결국은 편파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성이 없으니까. 이것을 외골수라고 합니다. 외골수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식신은 상관과 같이 반골 기질이 있습니다. 반자, 반골 기질이고 반체제 인사들이 많습니다. 즉 체제 불응입니다. 체제 불응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언제 나타날까요? 언제 현실화돼서 사람들에게 알려질까요? 이것은 바로 관살이 나타날 때입니다. 식신과 정면으로 대치관계에 들어간 인성과 관살인데 인성은 나를 깨는 거고 관살은 내가 깨는 거니까 관살 운에 바로 이러한 편파적이고 반골 기질이고 체제 불응 이런 것이 현실화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작년과 올해거든요. 관이 들어온 기토의 관은 간목과 을목인데 올해가 을사년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 조용히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항상 이런 요소들이 잠재해 있는데 현실화되는 것은 관이 들어왔을 때란 말이죠. 식신격이에요.
비견 운은 좋아요. 식신 운도 괜찮습니다. 재성이 가장 좋아요. 가장 좋죠. 관성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관살이 들어오면 뇌가 물리칠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상관경관이냐 식신재살이냐 이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나는데 식신재살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문제가 없고 관을 쳤으니까 날라온 관을 쳤으니까 외부의 현실을 왜곡시키는 것이란 말이죠. 인수는 뭡니까? 이게 가장 안 좋죠. 특히 편인이 들어오게 되면 도식이 돼서 밥그릇이 엎어진다 이런 뜻이 되고 몸에 병이 나고 자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식신에 대해서 우리는 쭉 봤습니다. 초년운이 좋았기 때문에 탄력을 받아서 인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축 대운에 들어왔단 말이죠. 52세고 57세 을사 세운에 들어왔습니다. 정축 대운이 들어오게 되면 정화가 신금을 그걸 합니다. 이게 뭐죠? 편인이잖아요. 편인이 들어오게 되면 도식을 하고자 하는데 기토가 가운데서 척 붙어서 통관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별 문제가 없죠. 이 비견급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동무란 말이에요. 카르텔이란 말이에요. 내 동무들이 다 커버해주는 그런 팔자다. 이 팔자도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통관을 했기 때문에 무사하다. 지지에 있는 축토는 무엇입니까? 축토는 유건과 합을 해서 식신, 방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식신이 너무 강해지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관의 기질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상관의 기질이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서 통관하는 간목만 까버리면 어떻게 돼요? 극해버리면 바로 가서 도식을 해버립니다. 이 운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와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런데 작년에 갑진년에 갑목이 와서 이렇게 그걸 했는데 왜 괜찮았을까? 아니죠. 각기 합의돼서 화토가 됐잖아요. 이런 요소 때문에 팔자풀이가 어려운 겁니다. 변화를 보지 않고 십성만 가지고 주저리 늘어나봤자 말캉 도로먹이다 이거죠. 그런데 을목은 방어를 할 수가 없죠. 이때는 을목을 누가 방어하는 거예요? 얘가 방어를 하죠. 또 식신이. 이것을 식신재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식신재살을 하는데 살이 깨졌으니까 이 살이라는 것은 관살인데 법이란 말이 법치가 깨지는 게 되잖아요. 법치가 깨진다. 이 운에서 식신이 상관으로서 돌아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올해가 어떨까 구체적으로 보자는 말이죠. 을사입니다. 을목이 왔으니 신금과의 관계를 봐야 되겠죠. 신금이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식신이 제사를 했기 때문에 나의 일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지에서 보십시오. 사화와 원명의 유건과 대운의 축토가 합쳐서 사유축 식신국이 됐고 식신이 왕창 많을 때는 상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상관 역할을 하니까 상관경관이 된 것입니다. 상관경관. 이 을목은 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관입니다. 관은 뭐죠?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정과 정의라고 했는데 이것이 타도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공정과 정의를 과연 지킬 수 있을까? 공정과 정의는 개나 소와 노나라. 이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죠. 내년 어떨까요? 내년 병오년입니다. 자, 대운이 정축이고요. 병오입니다. 여기서 유축 합의돼서 상관국을 식신국을 이루고 있지만은 정화가 와서 신금을 극하고자 하나 기토가 개입돼서 이것은 통관이 돼서 무산이 됐는데 병화가 나타나면 어떨까요?
병하는 깃도 평야가 가릴 수가 없어요. 가서 합을 하면서 그걸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무토산이 가린다면 그림자에 가려져 있겠지만은 평야가 있기 때문에 태양은 가서 여기를 그대로 극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는 오화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오화가 미토와 합을 합니다. 오미합화로 육합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월달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오미 화방합이 되면서 방국을 짜면서 화가 동하게 되면 금이 깨지게 되겠죠. 금은 식신이죠. 바로 내년이 도시군이란 말이죠. 도시군이란 말입니다. 그 도식을 촉발시키는 것이 바로 병화와 오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편인이 되는 것입니다. 편인이 되는 거죠. 편인이 식신을 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식신은 바로 자녀 근심이 있고요. 본인의 건강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잠재해 있던 건강 문제는 어떻게 나타날까? 어떤 형태로? 일단 수기가 부족하잖아요. 수기가 부족하면 신장계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신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장 방광이 수기의 바로 밑입니다. 즉 부인과 병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뜻이죠. 나무가 말라서 없는 그런 상황이가 간계통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팔자에서 화기도 없으니까 혈질, 혈액 문제, 혈액도 역시 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심장계통으로 갈 수가 있고요. 심하면 백혈병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